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조국 사태가 나고 네. 난 뒤에 문정권의 대응이 매우 비정상적이다. 네. 뭐 빨리 내놔버리고 네. 조국을. 네. 그 뭐 법무장관은 이번에 안 바꾼다. 네. 이래버리면 타켓이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는 뭐 검찰을 뭐 조국은 너가 알아서 뭐 수사해라. 네. 이래버리고 그야말로 지금 쟁점을 줄여버려야 되는데 네. 지금 총력을 동원해서 조국을 방어하라. 네.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위에서 총을 쏘는데 네. 이 꼴짝이 네. 저기 밑에 있는 기지를 네. 병력을 다 투입해서 지켜라. 자, 프랑스군이 그 네. 베트남에서 네. 철수할 때 네. 그 꼴짝이 평지 가운데다가 네. 진지를 갖다가 네. 이렇게 열었다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되고 다 포로로 잡혔어요. 예, 예. 그리고 이 월명한테 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프랑스가 뭐 비참하게 월남에서 발 빼고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전쟁이나 전투나 이런 거는 네. 기본적으로 지형이 네. 이 좋지가 않으면 네.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 봤을 때 뭐 조국이라는 지형으로 지금 네.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보세요? 수가 없죠. 예. 그 임진왜란때 왜 신립장군도 그 예. 처녀의 그 요새 뭐 조령인가 뭐 어디 예. 그거 놔두고 그 뻘밭에서 하다가 그 당금대 네, 그 몰살을 했잖아요. 예. 그 어디서 하는 거 중요하고 또 유사시에는 철수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 제갈공명도 과거 그 사마의랑 싸울 때 예. 그 불리하니까 후퇴했잖아요. 예. 후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짜로 제갈공명 그 인형같이 제갈공명 예,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예, 예. 그러면서 싹 후퇴를 했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철수하거나 후퇴하거나 이게 전략이 중요한 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으로 가서는 도대체 되지가 않는 그 구도예요. 예. 지형이고. 근데 그거를 고집 부리는 거를 봐서는 예. 진짜 내가 보기에는 지금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한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이 사고의 유연성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 그냥 타조가 왜 급할 때 모래 밑에 머리 박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버티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이 닭대가리라 하듯이 네. 조류 네. 이 새 종류를 보면 이 뭐 네. 앵무새 네. 까치 이 정도는 머리가 좀 있고 나머지 새들은 머리가 좀 이 네. 많이 나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새들이 보면 네. 막 공포 상황이 되면 딱 얼어버리는 현상이 그렇죠. 그렇죠.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청와대가 보이고 있는 저 이상한 행동, 네. 조국 때문에 지금 지소미아 파기했죠. 그렇죠. 지금 뭐 청와대가 조선일보에 지금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있지만은 네. 문이 네. 지금 팽팽하게 맞섰던 네. 그 지소미아 파기 부분에 네. 3대2로 네. 연장하자가 그렇죠. 우세했는데 문이 들어가서 내 결정을 따르라 하고 파기했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일본의 NHK래요. 네. 그럼 NHK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일본의 그 NSC? NHK 예. 일본 방송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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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K가 보도했어요. 예. NSC에. 예. 예. 그러니까 이번 쌍K면 네. 몰라도 네. 일본의 NHK가 그건 상당히 예. 정확히 보도하는 걸로 소문났죠. 예. 그런데 그 NHK에서 네. 그렇게 지금 방송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이제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어쨌든 조국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아무런 지난 주말에 22일 날 네. 지소미아의 파기도 조국을 구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그냥 미국만 화가 나버리고 미국만 화가 나서 일본만 뭐 네. 화이트 리스트를 관철시켜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안 먹혔네 하면 또 이것도 그냥 네. 우리가 뭐 뒤에 다시 처리할 수도 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그렇죠. 냅다 조졌어요. 보통 보면 그런 게 초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사실상 초치죠. 예.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미국 대사를 초치하는 거는 동맹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이 한미 동맹이지
동맹은 서로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예. 미국이 우리 지켜주고 우리가 미국 지켜줄 수 있나요? 그냥 표현을 동맹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상은 미국한테 우리가 안보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리스 대사를 초치할 일이 아니고 정할 일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고 밖으로 공개를 안 해야지. 그렇죠.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 초짜들은 저게 반일로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반미로 또 자꾸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판을 키워가지고. 판을 키우는 거죠. 좌파 세력들을 다 직결시켜보자. 그렇죠. 지금 그게 아니고는 왜 이 판에 느닷없이 이제 또 미국을 상대로 시비를 벌이고 어제는 또 그랬대요. 동맹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일에 지금 전체적으로 해석되는 방향이 한 일주일 동안에 뭔가 하면 한국이 지금 동맹에서 이탈하려고 그러는 거다. 지금 뭐 그럴 소짐이 상당히 있고 그 역할을 또 많이 하는 게 새로 간 김현종 예. 안보 2차장. 예. 이 사람이 오히려 그 강경론을 주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양반의 안보를 좀 압니까? 모르죠. 예, 한미 FTA하고 뭐 통상교섭본부장 하는 사람이 그 반일, 반미 감정이 있다네요. 그 옛날에 아버지가 외교관이라 일본에 근무하면서 예. 일본에 가서 좀 과시를 서운한 받은 일을 거예요? 많이 당해서 옥상에서 뭐 화분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감정이 많대요. 또 미국에 대해서도 계속 통상교섭은 하지만 또 반미 감정이 의외로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강한 얘기를 대통령한테 주입시키고 본인도 강하게 나고 있거든요. 근데 안보를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태권도로 말하면은 검은 띠도 못하고 빨간 띠가 설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사실은 그 사람은 고시부터서 공무원 된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냥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하고 그래서 로스쿨을 해서 국적도 미국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네. 미국 그 로스쿨 나와가 네. 미국 변호사. 네. 그래갖고 뭐 외교부에 무슨 통상, 자문 뭐 이런 거 하다가 느닷없이 지금 네. 그 노무현 정권 때 그렇죠. 그 통상교섭본부장 이렇게 꿰차고 네. 그리고 삼성에 가서 일하다가 이번에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네. 왔는데 근데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저러는데 순식간에 네. 지금 문 옆에 네. 안보 문제를 꿰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 실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설백정이 사람 잡는다고 안보 미국 일본 다 강경 발언으로 다 흐트러 놓고 본인은 나중에 여차하면 미국 가서 살 거 아니에요. 돈도 좀 많이 돈도 벌고 많고 벌었겠다. 여차하면 미국 가서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땅에 평생을 말뚝박고 살아야 되는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되죠? 자, 김현종이가 지난 뭐 2016년에 트럼프 선거할 때 네. 그때는 뱃을 안 맞고 있었으니까 네. 미국 가서 뭐 트럼프 캠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네. 정보를 수집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보고서를 문한테 줬다는데 네. 김현종 씨한테 내 제안합니다. 네가 많이 아는가 내가 많이 아는가 한번 저기 국제 무슨 저 외교 동맹 지정학 이런 네. 전문가들한테 문제 출제를 시켜가. 네. 한번 둘이 써가지고 시험을 한번 쳐봐. 내가 치면 채점해서 네. 유튜브를 적을게. 김현종이한테 내 아주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하고 아무리 싸운다고 하더라도 김현종 이런 사람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래요. 네. 적반하장이 도둑이 재발절이다는 거거든요. 그 일본 놈이 도둑이란 뜻이죠. 그 일본이 도둑놈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문재인은 일본이 정직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말도 외교적인 언어로서는 아베도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친 말은 안 하잖아요. 밑에 장관들이 이렇게 시키지. 예?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어차피 일본하고는 지금은 싸우더라도 손은 언제부니까 잡아야 될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일본이 조치를 취하라. 먼저 이 얘기가 일본으로 봐서는 그게 그 고지고대로 들리겠습니까? 징용 배상 문제가 있는데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해결책을 내놔라는 게 일본의 자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내놓고 일본 보고 대화하자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일본 보고 대화문 열렸다고 대화하자고 그러면 그게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한일 관계, 한미 관계를 극단적으로 몰아넣고 그렇죠. 그 속에서 네. 안 된 거는 다 이 문제 때문이다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영을 좌파 진영을 네. 결집시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국 관련해서도 네. 자기들 쪽에 뭉쳐지기를 바라는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에 쓸 네. 이제 최악의 카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걸 바다에 좀 예. 무슨 영화에 나오잖아요. 고래잡이하는 그 배가 예. 태풍 오고 삼각파도 오는데 초보 선장이 돛대를 세우고 예. 태풍 안으로 전진하잖아요. 예. 태풍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예.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난파선이 됐어요. 예. 예? 그럴 때는 돛을 내리고 방향을 틀어야죠. 예. 육지 가까운 데로 얼른 가야죠. 예. 그 다음에 수습한 다음에 다시 돛을 세우고 항해를 해야 될 건데 지금 태풍이 불어오는 그 중앙을 향해서 닷을 올리고 전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 정권이 이제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게 지금 문 정권이 이 주행을 하는데 네. 이 뭡니까? 법 쪽이나 네. 또 뭐 정치 전략 쪽이나 이 모든 그 공작이나 정치 기술 쪽은 조국이 다 하고 네. 안보 쪽은 지금 김현종이라는 김현종. 저런 사람이 네.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는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 이 내가 볼 때. 경제를 정치 밑에다 두고 있어요. 예. 일본은 경제를 오히려 우위로 두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정치의 경제예요. 예. 예. 정치인이 정치를 다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기획원 장관이 요새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경제는 그냥 정치판에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내년에 예산도 무조건 9.3% 네. 그리고 내년에 513조로 네. 해. 정해놓고 그냥 뭐 모지라는 거는 네. 빚을 한 50조 네. 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그냥 따라서 사인하는 거지. 네. 경제를 뭘 알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홍남기 이런 사람 기획재정부 장관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부품 소재 개발을 돈 들인다고 저게 바로 됩니까? 그게 1년, 2년 만에 되는 거 어느 일본인 그 일본경제신문 서울특파원 오래 했던 사람이 쓴 책 보니까 한국은 앞으로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예. 일본에 노벨상 탄 게 거의 30명이 가까이 되는데 예. 그 이유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경기는 죽고 할 거 없으니까 연구 개발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벨상 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일본이 동경대학이나 인류대학에서 안 나왔더라고요. 일본 시골 대학. 예? 그리고 공고 출신들이 평생을 한 분야에 연구해서 그래서 부품 개발이 돼 기술 개발이 됐다 이런 얘기 굉장히 써있더라고요. 일본식 유럽에도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나요. 네. 그것도 인류 대학에 인류 그렇죠. 유명한 교수들이 네. 하는. 근데 일본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일본식으로- 동경대보다 오히려 지방대학이 더 많이 있다고 공고 출신이 기업 가서 그렇게 10년, 20년을 파가지고 노벨상을 탔다는 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부에서 뭐 예산 몇 조 드린다고 그냥 퍼주면 됩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조국의 사모펀드 같은 데서 그런 그거 데로 가는 빼먹는 거죠. 거예요. 이미 그게. 빼먹었어요, 6천만 원은. 그 기술 그걸 금방 되냔 말이에요. 예. 물론 뭐 우리가 기술 개발을 포기하면 안 되죠. 해야 되지만은 그게 단시일 내에 정치인들이 나를 따르라 12쪽 배를 가진 이순신 장군의 정신으로 한다. 이게 아니란 그리고 말이죠. 기술 네. 개발도 민간의 필요에 의해서 기술 개발이 돼야죠. 그렇죠. 민간이 이게 사서 쓰는 게 나은지 빨리 매듭 짓고 일본하고 네. 수입해서 쓰는 게 나은지 그렇죠. 아니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개발해서 나은지 민간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까지 정부가 이런 기술들을 정부 돈 풀어서 개발해 주겠다 하면 이게 사회주의 국가지요. 그러니까 뭐 개발하라고 말은 번지를 하는데 중기벤처부 장관이 박영선 장관이 그 말 용어 뜻이나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기는 그래도 네. 저기 일찌감치 일본에 일본에 아파트를 집을 사두고 사놨죠. 네. 네. 그 참 동작도 빠른 네. 사람이에요. 투자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경제를 만지면 네. 뭐 비트코인 해서 돈 번 놈들 아니면 신라젠 주식 팔아서 돈 번 놈들 또 문정권 들어서 부동산 한참 올랐으니까 한 2년간 부동산에서 돈 번 놈들 그거 다 튀고 나중에 이제 지금 하는 거 보면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미국하고 원수, 네. 일본하고 원수 좀 이렇게 몰고 가면 예를 들어서 미국 자본들이 네. 저 한국은 안 되겠다. 우리 뭐 미군이라도 좀에 뺄란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알아서 해라 이러면 다 빠져버릴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죠. 그 일본도 네. 빠져버리고요. 간단한 거죠.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발을 빼는 순간에 한국 경제가 네. 어떻게 됐냐. 만약에 이 한국에 있는 아파치 헬기 대대 2개 중에 네. 이 2개가 우리가 여기서 훈련도 못하고 네. 이제
한국군이 돈도 안 준단다. 네. 뭐 이 주한미군 네. 주둔 분담금 협상 결렬대가 네. 자 트럼프가 지금 뭐 우리한테 맨날 달라들어 쌓고 뒤통수 때리는데 다 오라 해라 해서 그 헬기가 나가는 거를 촥 이렇게 사진 찍어서 폭스 뉴스나 CNN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한국의 안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야죠. 예. 예. 지금 뭐 일본에 빠진 덫에 우리가 제대로 빠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지소미아가 사실 일본한테보다 예. 미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지소미아를 주장한 게 미국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거고. 예, 예. 근데 일본이 싹 빠지고 우리하고 미국하고의 이게 싸움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한미일 안보 축을 한국이 깨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분노, 서운함 뭐 이게 많은 거죠. 그게 누구한테 돌아오겠습니까? 우리 안보 부담으로 돌아오고 안보 불안으로 돌아온 거죠. 거기다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김정은이가 11월에 한국 오면 서울, 부산으로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참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네. 해도 통하더라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안이함 네. 이런 게 몸에 배어버린 것 같아요. 네. 누구도 우리를 쫓아내지 못한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검찰이 네. 처음으로 이제 네. 문 정권 들어서서 네. 조직적인 반기를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저놈 검찰이 개심해서 지금 이빨을 바득바득 네. 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번에 한번 느꼈을 거예요. 네. 이 검찰이 저러니까 군대를 투입할 수도 없고 경찰을 투입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인사권을 행사해서 저걸 지금 날려버리려니 이거는 그냥 검찰 임기가 있는데요. 검찰 네, 그 임기가 있는데 네. 저걸 날려버리려니 네. 그렇고 네. 자 그리고 또 인사권을 행사해서 네. 뭐 특수이부장 빼라 중앙지검장 빼라 하려니 할 수- 그것도 또 검찰총장이 그렇죠. 그건 우리 하나 부서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래 네. 놓으면 지금 매우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칼자루는 지금 예. 뭐 아예 검찰에 넘어간 거죠. 지금 뭐 보통 쓰는 방법으로 하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특수부장 이런 사람들 개인 비리 뒤져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쫓아내야 언론에 되는데. 이제 그렇죠. 던져줘야 그 되겠죠. 뒤질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칼은 벌써 검찰에 넘어가고 문재인은 오히려 검찰에 지금 눈치를 보는 그러면로써 서서히 레임덕에 좀 빠져드는 그런 현상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국민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기 바라요. 네. 한가할 때 권력의 본질이 무엇이냐, 네. 권력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지금 민주화된 네. 사회에서의 권력의 힘은 네. 결국 그 권력의 힘은 대중의 여론과 민심 네. 그게 가장 큰 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박근혜 정권을 뒤집어 엎은 것도 네. 길거리로 많은 사람이 나왔으니까 네. 우리를 지지하고 네.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다 반동이다 하니까 네. 자기들이 이 권력을 네. 이렇게 뺏어버리는 일도 네. 가능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들이 잘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또 국민들 앞에 이게 나라냐 네. 소리 들을 정도로 하면 또 국민들이 자기 권력을 뺏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될 건데 네. 우리는 뺏어올 수 있지만 자들은 우리를 못 뺏어간다. 지금 이 생각을 굉장히 그게 굉장한 오만이죠. 예. 지금 문의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나는 오류가 없다. 예. 나는 신이라 틀린 게 없다. 그리고 나를 때리는 사람도 예. 오히려 나를 어떻게 보면 순환인데 맞으면서 내 길을 간다. 조국도 그 얘기했잖아요. 예. 맞으면서 어떻게 제 길을 가요. 맞으면 골병 들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의 큰 착각이 나는 신이다. 예? 맞으면서 가면 내 길을 갈 수 있다. 예. 또 하나는 나라의 미래보다 자기 개인의 자존심이 좀 중요한 걸 생각하는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오만한 정권도 반드시 저는 국민이 심판을 예.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조국하고 그 윤석열 보면은 예. 두 조상들이 하나같이 관직을 내던지고 굉장히 훌륭한 조상들이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 윤석열 그 집안은 윤증이라고 있었습니다. 아, 윤정이라고 있었죠. 예, 그 명제라고 하는데 충남 논산에 있는 그 파평윤 씨 그 집안이에요. 예. 예, 논산 공주 이쪽에 예. 그 문정왕후 그 전후로
그 후죠. 그 아마 병자호란 좀 지나서 아마 활동을 했을 건데 예. 임금이 정승 자리를 줘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낸 게 송시열 세도에 대해서는 안 해. 남인과 서인이 이렇게 싸울 때는 난 안 해. 예. 그리고 친인척 이렇게 바로 하는데 나는 배설할 수 없어. 예. 이럴 정도 딱 던진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조국 조상의 그 조식이라고 식이라고 있어요. 있었죠. 조식. 예. 예, 남명 조식. 예. 거기도 임금이 그 정승은 아니고 산청 경남 산청에 현감짜리 줬거든요. 예. 거기다가 상소문 올렸어요. 그때 문정왕후 때거든요. 그때 대윤 소윤 싸울 때 그때 왕비 보고 궁중에 과부가 나라 망친다고 상소문 올린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벼슬을 거절하면서 이 대가 센 윤석열 조국인데 지금 그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조국은 지금 가장 비열하게 특권을 쟁취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위선자 모습 조식 후손답지 않게 이름만 외자만 똑같이 하는 건 반대죠. 근데 윤석열은 조상인 윤증처럼 할 수 있느냐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거죠. 네. 아마 역사가 판단을 해주고 역사가 윤석열을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조국은 네. 저 텀블러 귀신이 붙었을까요? 왜 한때 텀블러를 저렇게 들고 다녔을까요? 우리는 그 옛날에 그냥 보온병 이랬죠. 네. 온수병이라거나 네, 보온병이나 그렇죠. 텀블러라는 것도 웃어요. 네. 우리 어릴 땐 보온병이라고 물통이죠, 물통. 물통. 네.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추우면 뭐 집에 이제 뭐 보온병 한 개 있는 거 네. 야야 물 넣다 신물 넣어가서 그렇죠. 먹어라 해가 주면 갖고 가다 네. 뚜껑 제대로 안 달아가 가방이 다 뭐 물이 흘러내리고 안 그러면 또 네. 거기 또 무슨 뭐 콩나물국이나 이런 것도 담아다 해서 네. 또 점심 때 끄집어내면 네. 또 막 물이 흘러가 있고 뭐 그랬죠. 네, 네. 근데 그 보온병을 왜 조국은 텀블러라고 부르면서 저렇게 출두할 때마다 색깔별로 네. 세 가지 색이 있더만요. 계속 다르겠죠. 뭐 안보가 미사일 쏠 때는 국방부 로고가 있는 텀블러 들고 나왔었어요. 예. 그럴 정도로 저게 예. 국민들한테 저 멋있게 보이려고 한 거죠. 저 보온병을 들고 다니면 네. 좀 불쌍해 보이지. 왜 멋있게. 요즘 가는 데마다 온수기, 냉수기 다 있잖아요. 우리 사무실도 있는데. 네. 조국 사무실에 따뜻한 물 없겠습니까? 근데 왜 저거를 집에서 폼이죠, 폼. 저거 안에 뭐 든 게 아니라 빈 거 아닐까요, 저거?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저게 남한테 보여주는 거 이런 것만 신경 쓰는 아니, 거죠. 좀 멋있게 보이려면 막 요즘에 맞게 무슨 블루투스 스피커를 좋은 걸 들고 다니든가 뭐 그렇게 하지. 뭔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물통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차라리 헬멧 같은 거 차라리 쓰고 나오는 게 나을 뻔했어요. 누구한테 돌 맞거나 쓰러질 때 머리를 안 다치려면 헬멧이 낫지. 제가 보기에는 저거 텀블러는 좀 어울리지 않죠. 예. 그래서 저걸 또 보온병을 텀블러라고 부르냐. 참 나 그것도 불만이고. 네. 청와대 그 뭡니까 탕. 예. 예. 탁현민. 예, 탁현민이가 저거 퇴임만 하면 이거 들고 다녔죠. 비서진들하고. 예. 예. 처음에는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네. 다니다 하다가 그거 일회용이다.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쓰면 되냐 하니 그다음부터 이제 텀블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그 소통의 그 현장이죠. 문재인 소통이 저거예요. 남을 듣는 소통이 아니라 보여주기만 하는 소통이죠. 쇼죠. 그리고 이 화리하고 합리가 있거든요. 예. 화리는 남하고 나하고 조화를 꾀하는 그런 이치를 따지는 게 화리라고 하고 합리는 작은 이치만 따지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요거 1cm 더 크고 요거 작고 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논리는 합리만 따지니까 이 법률가의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고 국가적인 큰 틀에서 화의부동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나랑 상대방은 다르더라도 같이 화합해서 간다. 이런 국정 철학이 없이 저거 텀블러나 들고 다니고 하니까 저게 문재인 소통의 현장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 함께 깨지고는 이제 뭐 네. 저기 서류철을 들고 다니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손수첩을 들고 다니고 네. 이러더만요. 네, 쪽지 들고 다니고. 근데 마지막에는 뭐가 될지 아마 저 발찌? 은팔찌도 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어요? 검찰 수사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얄미운 게 네. 차를 타고 오면 네. 그냥 보통 후보로 내정되면 네. 해당 부서에서 그렇죠. 이 예비용 네. 그 접대용 차를 그렇죠. 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제네시스쯤 되는 거 타고 네. 오는 거죠. 그건 타면 그렇죠. 돼요. 네. 근데 꼭 또 집 앞에 세워놓은 QM3 네. 조그만한 네. 제일 작은 경 SUV 그걸 또 타고 또 온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기식이죠, 그것도. 그것도 네. 보니까 뒤에 앉았어요. 네. 그 참 저 사람 지금 그 사람 그리고 머리 이 보통 보면 남자들이 머리를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깎아야지. 가끔 보면 장관 후보 나왔다가 머리 틀 모양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다 장관 후보에 낙방되더라고. 지난번에 보면 노동부 장관 생각납니까? 문정권 초반에 임명됐다가 조대엽인가? 그러다가 예. 날아가 버렸잖아요. 네, 네. 그 사람도 머리 저기 좀 이상했죠. 이제 틀이 좀 이상했죠. 네, 네. 머리가 이상하면 머리털도 이상해지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갖고 조국은 항상 오른손으로 이렇게 네. 사진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은 자기가 굉장히 멋있다고 지 네. 스스로한테 도취돼 가지고 네. 좀 나르시스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만 옳고 남은 옳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큰 벤처 투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장이 투자를 안 하는 오너 3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대학 교수가 창업한 기업은 절대 투자 안 한대요. 아, 대학 교수가. 대학 교수는 그렇죠. 모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한대요. 예. 그리고 분식 회계하고 돈 떼먹고 예. 카드 집에서 그 슈퍼마켓 가도 회사 카드 쓰면서도 그러겠다.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못 느낀대요. 다 하여튼 공짜로 생각하고 회사 돈, 집에 돈 구별 없이 막 섞어서 쓰고 교수가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답니다. 예. 그래서 교수하는 기업 절대 투자 안 하고 또 하나 투자하는 거 원판 불변의 법칙. 예. 한 번 사기치거나 거짓말한 사람은 절대 그런 회사 투자 안 한대요. 근데 조국은 평생 거짓말로 살아왔잖아요. 이거 모습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거죠. 또 투자 안 하는 회사 마지막으로는 성장 과정을 잘 본답니다. 아, 예, 성장 과정을요. 예. 예, 성장 과정이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나 그걸 잘 본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 양반이 뭐 트윗을 15,000엔가 해서 하루에 15,000번을 하려면 지난 10년간 하루에 4번 정도 4번 정도 했다 그러죠. 예, 예. 참 네. 그것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런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저 언제 공부했겠어요. 공부 안 되겠다.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울산대학 간 것도 그렇고 서울대 온 것도 그렇고 순전히 저기도 저 폼과 정치와 네, 이런 뭐 걸로 그런, 그런 게 많이 개입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애들 학교 아예 안 갔다는데 그거 뭐 같이 많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저 초대 법무장관 하려던 네. 안머슨 교수 있잖아요. 서울대법 때. 있었죠. 그것도 남의 그 저기 네. 여자한테 본인 혼인 신고한 신고를, 사람. 그 사람이 조국을 억지로 서울대로 끌고 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이제 또 신세 갚으려고 얹으려다가 그 사람도 참 희한한 게 튀어나와서 그만뒀는데 연애론도 희한했고요. 좀 비슷한 사람끼리는 친하다고 해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거기서 생겼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